네, 4주차 4강 2교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교시에서는 창업기업에 대한 기본적 개념과 또 성장과정 이런 걸 설명했고요. 지금은 이제 2장 벤처 창업과 기업가 정신, 오늘 강의의 하이라이트가 되겠고 제 15주 강좌 중에 가장 핵심 강의가 될 것입니다. 2장이. 그래서 벤처 창업과 기업가 정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경영학 이런 데서는 많이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업가 정신이죠. 그럼 먼저 1. 기업가 정신의 의, 기업가 정신은 시도하다, 이른바 try, first try, 먼저 시도하라 또는 모험하다. 그렇죠. 아까도 high risk, high return, 이게 미국의 벤처기업의 정의였듯이, 프랑스에서 나온 건데 기업가 정신이라는 용어는, 그래서 그 뿌리가, 용어의 뿌리가 불어죠. 그래서 엔트레, 프랑드레 뭐 이런 거겠죠. 그렇죠. 요 이에는 앙 발음이고 앙트레, 프랑드레, 그 R이 거의 흐 발음에 가깝죠. 그래, 앙트레, 프랑드레에서 유래됐다. 그래서 영어 표현인 앙트르 프로너십 뭐 이렇게 해서 기업가 정신. 그래서 불어로 하니까 앙트르 프로너십. 또 그 다음에 불어에서 왔으니까 영어 발음도 앙트르라는 말을 쓰죠. 앙트르 프로너십을 번역한 걸로 한자로는 표현하자면 뭐 이제 일반 기업가 엔터프라이즈라는 그런 한자 표현이 원칙적인 용어겠죠. 그런데 새로운 가치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람을 뜨는 일어날 기자를 저는 쓰고 싶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 뭔가 스타트업을 통해서 떨치고 일어나서 대지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 우뚝 서는 오뚜기 정신, 이게 그래서 이제 평범한 엔터프라이즈십 뭐 이런 걸 떠나서 일단 기업가 일어서는, 그렇죠. 그래서 트라이하는, 뭔가 시도하는 그런 모험가 정신. 그래, 일어날 기자를 썼다는 게 특이하죠. 그래, 기업가는 뭔가, 기업가 정신의 핵심은 혁신 또 창조적 파기 이런 것들을 전두에 두고 기업가 정신을 얘기한다. 그래, 우리나라 기업가 중 창업 1세대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분은 정주영 회장이 아닌가. 물론 삼성의 이건희 부친인 이병철 씨도 위대한 분이죠. 또 그 다음에 LG 럭키를 설립했던 구자경 회장 뭐 이런 분들, 이제 지금은 다 2세대, 삼성 같은 데 이제 3세대까지 내려갔죠. 이재용 부회장. 그 다음에 SK도 지금 이제 최태원이 2세대지만 그 아들이지만 최종현 씨 아들이죠. 또 그 손잡벌 되는, 창업주의 손잡벌 되는 그 맏아들이 이번에 SK에 입사를 했다. 신입사원으로 이제 기업가를 키워나가겠죠. CEO로. 그 다음에 또 뭐 이제 LG 같은 데도 뭐 지금 구본문이 뭐 이렇게 해서 3세대로 내려가고 있죠. 또 그 다음에 현대도 그렇죠. 현대도 정주영 씨를 거쳐서 거기에 이제 정몽구, 또 그 다음에 정몽원 돌아가신, 또 뭐 정몽 들어가는 사람이 전부 그 아들 9명인가 되잖아. 그래, 지금은 또 손잡벌 되는 사람들이 3세대 경영을 하죠. 그래서 기업가 정신의 개념에는 뭔가 떨치고 일어난다, 시도한다, 모험을 무릅쓰고 창업을 한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경영학자가 정의한 건 저번에 한번 제가 소개는 했었을 거예요. 근데 슌페터, 여러분이 이제 경제학 같은 걸 배우면 슌페터 나오죠. 슌페터가 정의한 건 기업가 정신이란 기업가가 갖추고 있는 혁신 능력과 신시장, 또 신상품, 신기술 개발을 위한 노력, 투자, 의욕 등 이런 거를 기업가 정신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기업가 정신은 이노베이션, 혁신을 강조하죠. 통해 구체적으로 발현하는 것도 이 슌페터가 강조했던 게 창조적 파기, 지금 있던 걸 부숴버리고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 그게 이른바 이노베이션, 가장 어려운 게 혁신. 그래서 우리가 혁명보다 더 어려운 게 개혁이다, 혁신이다, 이런 말 하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땜빵, 땜질하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권도 여러 가지를 뭐 혁신한다고 그러죠. 뭐 권력기구도 그렇고 또 경제도. 그런데 아직까지 그
가시적 효과를 낸 건 제 느낌에는 별로 없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말만 앞서고 또 뭐 20대 청년의 날 또 왜 만들었는지 하여튼 청년의 날 연설하는데도 공정을 뭐 연설 한 10몇 분 하는 사이에 37번 외쳤지만 국민들은 좀 썰렁했다. 냉담했다. 왜? 불공정한 게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이 정권에서 일어나는 거라. 어쨌든 비판하는 입장에선 그렇게 보는 거죠. 한쪽에서 뭐 좋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피터 드러커라는 그 아마 최근 살아있는 경영학의 구루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에 그렇죠? 거기에 랍비 뭐 이런 것처럼 뭔가 경영학의 큰 선생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저도 한때 피터 드러커에 대한 책 21세기의 준비 뭐 이런 책도 번역판 읽어보고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살아있는 경영학자 중엔 뛰어난 그런 학자죠. 생존하는. 그래 기업가 정신이란 드러커가 볼 때 새로운 문제나 새로운 기회에 대해 적절히 대응해 나가는 경영관리의 적응 및 이노베이션을 경영관리에 실천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피터 드러커도 슌페터와 같이 이노베이션을 강조하죠. 그래서 그걸 조금 더 풀어 설명하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또는 공공기관에서도 필요한, 그러니까 삼성이든 LG든 현대든 이런 대기업도 그렇죠. 혁신하고 개혁하지 않으면 무너진다. 왜? 자기 경쟁이사와 또 삼성, 현대, 10대 그룹 안에 들은다고 해도 국내에서만 경쟁하는 게 아니라 가령 삼성이 반도체, 그래서 요즘에는 또 종전에 기계적인 그런 데서 메모리 반도체, 그렇죠? 어떤 프로세스를 하는 인텔이 지금까지 주도해왔던 그런 데를 도전해가면서 경쟁을 하고 또 그게 성공해야 중국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속도로 쫓아오잖아요. 그렇죠? 화웨이나 텐센도, 닌텐도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또 마윈이 갖고 있는 기업. 그런데도 반도체에 뛰어들어서 삼성과 끊임없는 경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삼성이 그 혁신을 하지 않는 한 삼성이 살아날 수는 없죠. 스마트폰도 아이폰과 끊임없이 대결한 양대 시장이지만 중국의 또 화웨이 이런 데서 스마트폰, 미국은 이제 그거를 구매하지 말자 뭐 이러면서 지금 대무역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어쨌든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새로운 경영기법, 새로운 기술, 새로운 제품을 생산해내지 못하는 한 그 기업은 라이프 사이클에서 사라지면서 도태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중소기업, 그래서 국가기관도 정부도 그런 데서도 새로운 기업에서 이런 이노베이션이 필요하다. 그래 종전에 박근혜 정권 때는 창조기업, 창조센터, 창조혁신센터 뭐 이런 걸 만들어서 스타트업을 막 도와줬죠. 또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에는 중소벤처기업부라는 또 기업청을 승격시켰죠. 부로. 그래 거기다 벤처라는 말을 쓰고 또 국가지식재산위원회라든가 4차 산업혁명위원회와 같이 독립 그런 부를 또 많이 운영하고 있죠. 너무 큰 정부 조직이 되긴 했는데 그런데도 여기에서 드러커가 얘기하는 이런 그 기업가 정신은 필요하다. 그래서 또 기업가 정신과 기업가적 역량을 분류해서 비교해 봤어요. 그럼 먼저 세 번째 줄에 기업가 정신, 기업가의 행동적 특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창조적 파기에 근거하여 기업가에게 요구되는 혁신적 기능을 통해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기업가적 역량이다. 그러면 또 여기서 기업가적 역량은 뭘 얘기하냐? 인간의 행동 개념에 존재하는 요인으로서 도전적 개척심이 강하고 성취 욕구가 높은 사람으로서 창의성과 혁신적인 면을 지닌 기업가가 새로운 사업을 창업,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 그래서 기업가 정신을 이끌어서 어떤 기업을 혁신시켜 나가는 그런 기업가적 역량이 필요한데 그 역량 속에는 도전적, 개척정신, 또 성취욕구, 이른바 패션, 열망 같은, 그래서 우리가 BTS, 방탄소년단이 세계적 그런 노래하는 댄스 그룹으로 성장할 수 있은 데는
거기에는 방시혁이란 뛰어난 CEO가 있고 그 사람의 아이디어죠. 그 다음에 그 빅히트뿐만 아니라 또 BTS의 내부 SNS를 통한 소통 이런 걸 다른 그룹에서 찾아보기 힘든 또 그 다음에 각 지방에 모여있는 인재들을 모아서 그 가수들의 개성과 그런 춤 같은 거를 계속 안무를 창안해내는 그런 뛰어난 그 내부의 소통 거기에는 창의성과 혁신적인 면이 아울러 있기 때문에 세계적 팝 팬들이 열광하고 있고 또 세계 빌보드 1위를 지금 몇 주째 유지하고 있죠. 이른바 다이너마이트 뭔가 폭파시킬 거야. 아주 그 노래 가사 속에 도전적인 그런 정신, 개척 정신이 보이죠. 그래서 그 BTS는 기업가 정신을 보유한 그룹이 될 수도 있고 또 기업가적 역량으로 충분한 그걸 밀고 나갈 수 있는 사업가적 역량까지 갖춰 있는 그런 그룹이죠. 물론 우리나라에 뭐 그런 그룹들, 아이돌 그룹이 많죠. 그래서 지금이 이제 또 블랙핑크인가요? 여성 아이돌, 그래 여성이 모여서 만든 그 아이돌도 세계적 뭐 이제 그런 아이돌인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미처 도전하기 어려웠던 그런 시대가 왔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아이돌들이 엄청난 노력과 여기서 제가 강조하는 기업가 정신이 뛰어난 사람들이다. 또 기업가 정신의 중요성을 제가 왜 강조하냐는 게 그 3번에서 설명하죠. 새로운 기술적 지식을 사업화하여 기업을 창업하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내보내고 그걸 검증받죠. 그렇죠? 그래서 서비스업인 가요, 또 팝 이런 걸 가지고 그걸 고객들을 만족시켜 주는 거죠. 기업가 정신. 그런 면에서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다 기업가 정신은 중요하다. 또 기업가적 행위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직업을 창출하는 등 국가 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기업가적 이런 행위가 고용을 창출한다는 면에서 국민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확장, 성장시켜 나간다. 그래 문재인 정권을 저도 이제 반대 입장에서 보자면 문재인 정권이 어떤 청년 창업 또 청년 취업 실업률을 낮추고 취업률을 높여야 되는데 아마 그런 지표는 최하위인 것 같아요. 특히 언제 IMF 이후에 실업률도 가장 높고 그래 젊은이들의 그런 어떤 불만도 많은데 그거랑 거꾸로 가는 그런 정책을 자꾸 펴면서 또 거기에 또 추미애 장관 사건이나 조국 사건과 같이 젊은이들의 어떤 공정성을 해친다고 보여지는 그런 행위는 지양 없애야 되고 또 그런 걸 선제적으로 말소하지 않는 한 그 정권이 성공하긴 어려울 듯도 하고 또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런 창업가 정신 또 기업들이 커져야 되는데 자꾸 분배 쪽에만 맞추다 보니까 기업 경제 성장률은 자꾸 후퇴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문재인 정권이 앞으로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평가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게 좋은 성적표를 얻긴 어려운 게 이런 기업가 정신을 엑셀레이팅하고 또 기업들이 활성화되는 그런 데는 좀 약한 게 아닌가 제 개인적 생각이고요. 어쨌든 국내외 경제학자들은 공통적으로 기업가 정신이 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기업가 정신이 투철한 이런 창업가 또 그런 CEO들이 많을수록 경제는 성장해 나가고 특히 고용 창출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통계 또 이런 연구를 통해 경제 성장에 기업가 정신이 미치는 영향도 이런 걸 실증 분석 같은 걸 해서 뒤에 가면 그래프가 나오죠. 그래 신생기업 이른바 스타트업이죠. 창업기업은 신생기업은 비효율적인 기존기업을 대체해 나가는 창조적 박이를 통해 경제 전체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역할. 그래 여러분들이 창업 아마 한남대 또 지금 뭐 대학별로 창업학과를 여러 군데 두죠. 교양학부다 두는 데도 있고 경영학 대학에 있는 데도 있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이렇게 수강하게 되는 것도 탈메이지 교양교육대학에 여러분들을 뭔가
한 학기에 2시간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국가적 경제 또 취업도 중요하지만 내 스스로 창업이 곧 취업이 되는 거죠. 1인 기업이든 뭐 소기업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한남대학이 전교생을 대상 한 12,0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런 창업 강좌를 여러 개 복수적으로 개설한 걸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 또 특히 제 학과처럼 벤처 창업과 법률, 제 전공이 법학이니까 법의 근거, 여러분들이 법의 지원을 받고 또 법을 해석하는 능력, 이거는 전공료에 따라 다 한 번 정도는. 그래 그 전에 제가 다닌 학부에서는 1학년 때 민법 총칙을 대대적으로 전부 수강하게끔 과에 관계없이 법학과 위에 경영 또 경제 또 그다음에 인문대 거긴 뭐 동양철학과 막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학과생들이 와서 민법 총칙은 들어라. 그래 종전에 민법 총칙은 전 공무원의 또 1차 대개 기초 과목으로 시험 과목, 지금은 이제 다 빠져나가고 행정학 이런 게 들어왔지만 어쨌든 그래서 기업이나 공무원들도 공무원 연수원 신규 공무원에 보면 민법 총칙을 대부분 설정해서 해요. 왜냐면 법을 다루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공무원이. 그래 여러분들도 시의적절하다 제 강의를 수강하고 제 자랑이지만 어쨌든 그래 그다음에 미국의 GM이라는 그런 연구 모델이 있다. 글로벌 엔터프리즈너십, 그러니까 국제 기업가 정신 모니터 그런 연구 그룹이죠. 그래 기업가 정신은 경제 성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실증 분석을 한 그런 연구 모델도 있다. 그래서 국가의 경제 성장은 기존 기업 플러스 기업가의 창업 활동. 그래서 기존 기업이 있다면 또 새싹 기업들 새로 부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생태계를 보면 제가 산을 좋아해서 등산하다 보면 이렇게 아주 큰 나무들 있죠. 참나무도 한 몇백 년 듬직한, 또 특히 소나무, 그러면 한아름이 넘을 정도로 큰 소나무. 제가 백두대간 할 때 삼척 지나서 그 강원도 그쪽에 그 대간 구간에 보면 그 이른바 이제 옛날에 경복궁 질 때 왔다는 그런 이제 홍송이라고 그러죠. 그 붉은 빛깔이 나는 나무에 그게 한아름이 넘어요. 그래 그게 이제 태풍이나 겨울에 눈이 오면 뭐 가지 같은 게 이렇게 부러지고 막 이러는데 어쨌든 그런 그 연륜을 느끼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또 씨앗이 떨어져서 작은 나무들이 또 자라고 있죠. 이른바 기존 기업 플러스 창업 활동 두 부분 간 상호작용을 연구도 했고, 그래 우리나라 경우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는데 정부나 근로자 등 많은 요소들이 영향을 미쳐왔지만 그 중에서도 무예서유를 창조하다시피 한 기업가 및 기업가 정신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우리나라 박정희 정권, 그래 박정희에 대해서는 뭐 공과 사가 있지만 공과 과가 있지만 어쨌든 그때 뭘 했냐면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래서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도 조금 좋은 영향이 새마을운동이라는 그런 국민 계몽운동도 해왔지만 제가 볼 때는 5개년씩 해서 그래서 그때는 경제계획원이라는 게 있었죠. 그리고 거기 엘리트 후보원들을 뽑아서 거기에서 5개년마다 얼마씩 성장해 나갈 건지 그러면서 이제 말년에 유신헌법 만들면 이제 고꾸라졌지만 어쨌든 그때 그런 경제성장 지금도 그걸 이어받아서 우리나라 5년 단위로 경제 성장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발표하죠. 그게 박정희 정권의 큰 그래 그때 막 이제 기업들을 키우려고 또 기술 입국 이런 말 많이 써서 공고 이런 데를 좀 활성해 보려고 그래서 자기 고향에 금호공고 이런 것도 했고 또 공고생 우대 또 실업계 그런 학생들이 대학 들어가는데 20% 30% 자기들끼리 경쟁할 수 있는 학력고사를 자기들끼리 경쟁해서 대학 그 당시 그래 서울대도 많이 갔죠. 공고생들이. 어쨌든 그 당시에 60년대 70년대에 이런 경제 성장을 이끈 그때의 엘리트 그룹 공무원들은 인정해 줘야 된다. 그 중에서도 무에서 유. 그래서 하면 된다. 그런데 거기에 목적어, 주어가 없어. 뭘 하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그게 뭐 액자로도 하면 된다 이런 걸 걸어놓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그 박정희 정권의 그런 새마을 운동
그 다음에 경제, 개발, 5개년 교육 이런 건 기업가 정신의 발현의 한 국가적 경제 정책이었다. 그 다음에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게 네 번째, 정주영의 기업가 정신이죠. 그래서 창업자 정주영의 기업가 정신은 사업 보국 정신. 내가 조그만 철공장을 세웠지만 이 사업을 일으켜서 내 사업이 곧 국가를 보충하는, 또 협조하는 이런 거죠. 또 도전 정신. 그래서 임원회 같은 거 할 때 임원들이, 이사들이 아유 회장님 그거 재고해 주십시오. 잘 안 될 건데요. 자, 임자 해봤어? 뭐 이래가지고 도전 정신. 그래서 그게 지금 제 고향 옆에 서산의 간척지, A 간척지, B 간척지 맡게 된 것도 해봐. 일단 해보고 안 되면 저기 폐선 갖다 막아놓고 흑색 메꾸고 그걸 잘라내면 되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도전 정신이 투철했죠. 또 개척 정신이죠. 뭔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철공소 아주 조그만 소기업이었죠. 그걸 한번 무너지고 두 번 정도 쓰러지죠. 그러다 세 번째 다시 일어서는 왜 지금 현재에 대해 그 뒤에는 도와준 또 여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가십으로 나오죠. 그래서 창조 정신도 있고 혁신, 그거는 현대라는 중공업을 일으키는 창조 정신, 또 혁신, 또 신용 제일주의. 그래서 신용이 없이는 어디 금융도 일으킬 수 없고, 또 그다음에 기술 우선주의 이런 것도 있고, 또 긍정, 근면성, 성실. 그렇죠? 그래서 현대는 전에 정주영 이장 있을 때 6시 되면은 회의. 그래서 자기 집에서는 5시 반. 물론 이제 자기 집이 가깝죠. 현대그룹. 지금 이제 가이동에 있잖아요. 비원 옆에 현대 본 저기가. 그래서 여기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6시 되면은 임원들과 임원회를 주재하고 거기서 같이 아침 식사를 하고 7시에서 8시 되면은 각자 또 이제 과장, 부장들의 일을 통해서 아주 근면 성실의 뭐 이제 아바타 뭐 이런 거 되겠나?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개념 항목으로 도출했어요. 또한 그의 기억과 역량으로는 생각, 연결 능력. 그러니까 임원들이 반대할 때는 그걸 이런 식으로 해보면 되지 않아? 또 질의 능력, 질문. 그래서 이제 임원들에게 직접 물음을 던지죠. 또 관찰 및 현상 파악 능력, 혁신, 시도 능력, 또 인맥, 활용 능력 이런 데서 또 약간 비판도 좀 있었죠. 뭐 채용사랑가 아닌가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문제 해결 능력, 사명의식, 고취 등 설득력 등 7가지 개념 항목을 제시하면서 연구자들, 경영학자들이 정주영학 이런 걸 창학하면서 만들어냈죠. 그래서 정주영은 특유의 기업가 정신과 기업가 역량을 발휘하여 창업 과정의 장애를 넘어 사업을 추진해서 마치 불도저처럼 밀어붙여 현대중공업을 세계적 기업으로 일으켜 세우는데 선도적 역할을 했다. 그래 지금 울산에 있는 현대중공업, 그렇죠? 거기 지금 이제 그 아들 이세가 운영하죠. 그래서 정주영의 기업가 지향성은 혁신성, 위험 감수성, 진취성, 자율성 및 경쟁 적극성으로 파악되며 그의 기업가 활동은 이윤 추구, 또 성장 추구, 그 다음에 글로벌 시장 개척, 비즈니스 모델 혁신 및 사회공헌 활동으로 파악된다. 결과적으로 정주영은 이들을 통해서 창업의 성공과 기업의 성장을 크게 도모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정주영은 회고록에서 자신의 도전 정신에 대해 장애는 돌파해야 될 대상으로 봤죠. 돌파해야지 나는 생각하고 그런 서산간척지도 만들고 현대중공업을 배 한 척 없이, 그렇죠, 조선업을 엄청 키운 장본인, 또 현대자동차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계산하고 예측하는 성능이 그다지 나쁘지 않은 머리라는. 그래서 뭐 교육은 중학교인가 뭐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죠. 그런데 이런 경영 능력은 박사급 이상이다. 남보다 훨씬 더 많이 더 열심히 생각하고 궁리하고 노력하면서 밀어붙였다고 정주영이라는 회고록 같은 게 98년도에 나왔고, 또 뒤에다가 또 다른 분이 경영학 기자, 또 그 다음에 경영학자들의 자문을 받아 쓴 그런
자서전도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래 정주영은 1991년 10월 출간된 자서전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스스로 자기가 이제 구술해서 뭐 썼겠죠. 스스로를 확고한 신념과 불굴의 노력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지 뭐 특별한 능력을 태어난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노력의 산물이고 불굴의 개척정신이다. 예, 잠시 10분 쉬었다가 나머지 3교시 강의. 그래서 이 3교시 강의가 한남대 LMS에 못 올리게 되면 이건 유튜브에 그래서 요 2장 후반부 결단은 칼처럼 행동은 화살처럼 이거는 권영욱이란 경제부 출입 기자 이런 인분이 썼던 아라크네란 2013년 지금부터 한 7년 전에 나온 정주영 씨 일종의 그 경영연구소 정도 되겠죠. 10분 쉬었다가 요 결단은 칼처럼 행동은 화살처럼. 그래 여러분들이 LMS에서 시청 못하게 되면 유튜브 김승래의 벤처 창업과 법률 치면 거기 들어오셔서 수강하시면 되겠어요. 그거는 참고라 2교시까지 지금까지 한 강의로 출석 체크는 끝나겠죠. 예,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